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우선 플래시 능력 묘사가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팬들에게 논란이었던 플래시의 수영, 현대무용 같은 달리기 연출을 극대화했다는 것입니다. 플래시의 움직임을 바꾸지 않고 그 주변 배경을 속도감 있게 바꿔서 기존의 설정을 이어가는 전공법으로 플래시의 엄청난 속력을 마침내 보여준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인트로에 병원까지 가는 경주가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기가 막힌 재해석이자 연출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간을 왜곡할 정도로 빨리 달리는 묘사 덕분에 플래시가 시간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납득시켜 주기도 합니다. 슬로모션 몰래카메라 같은 엑스맨의 퀵실버, 초음속 전투기 같은 어벤져스 퀵실버와 다른 플래시 액션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영화는 플래시 능력에 대한 이해가 높아 보입니다. 오프닝 로고들도 플래시의 속도로 2배속한 것도 재치 있는 연출이었습니다. 원작의 페이지 능력을 시각적으로 잘 설명했고 이어서 맥주 거품으로 플래시 유머를 던지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플래시가 시간여행을 할 때 마치 러닝머신에서 러닝을 뛰는 것처럼 연출한 것이 꼭 원작에서 플래시가 시간여행을 할 때 필요한 장치 코스믹 트레드밀이라는 전통을 참고한 연출처럼 보여서 좋았습니다. 또한 각각의 현실들을 하나의 구체로 묘사해서 멀티버스적인 혼란이 생길 때 그냥 지구끼리 충돌하는 원작의 시각적인 허용, 전통을 영화적으로 재해석한 것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트레드밀 파트에서 제가 사랑하는 제 덕력의 근원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을 보고 니콜라스 케이지 슈퍼맨을 실제로 보니 가히 너드가즘이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관객들은 이 트레드밀 연출이 너무 CG가 심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멀티버스 연출은 적어도 그 현실의 수많은 가능성의 나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러스트레이션이 가능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처럼 시간도 바꿀 정도로 강력한 플래시에게 이 영화가 약점을 설정하는 것도 아주 영리했습니다. 하나는 배고픔이라는 인간적인 약점으로 극의 유머와 드라마를 넣어줍니다. 이는 쓸데없이 고리타분한데 정작 앞뒤가 안 맞는 DCEU에게 특히 필요한 인물 설정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약점은 시간을 갖고 장난치지 말라 하는 이 영화의 교훈이자 가장 강력한 카운터인데 제가 이 영화에 만족한 두 번째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시간여행이 가능한 히어로가 과거로 가서 모든 걸 고치려다가 오히려 모든 게 엉망이 된 위기를 보여주면서 시간여행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는 다른 히어로물과 거리를 두고 히어로 영화로서의 본연의 소임을 다합니다. 사가벳이 이렇게 말하죠. 애초에 부러진 게 아니다. 이게 히어로물이 보여줘야 하는 주제가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히어로라고 부르는 인물들은 상처를 직접 극복하고 시민들을 구조하고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지 시간을 넘나들고 조종하고 관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그걸 캉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플래시처럼 히어로가 앞만 날고 기어봐도 비극을 바꿀 수 없다는 주제가 히어로물에 더 걸맞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주제의식을 넘어서 세계관 설정 유지 목적에서도 시간여행은 가능성을 차단해야 맞다고 봅니다. 닥터후나 백투더퓨처 같이 시간여행에만 집중할 게 아니면 시간여행 소재는 모든 걸 복잡하고 의미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플래시의 첫 솔로 영화에서 히어로스럽고 DC스러운 주제를 말하면서도 플래시의 능력에 적당한 선을 긋는 그 영리함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서사적인 장치들도 만족스러웠습니다. DCU 플래시 첫 솔로 영화인 만큼 플래시의 기원과 성장 배경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특히 과거로 가려는 플래시라는 소재가 잘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아버지와의 통화로 배경 설정을 설명하기도 하고 플래시백을 통해 직접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장발 베리가 능력을 얻어야 단발 베리가 돌아간다는 설정을 통해서 플래시의 기원도 리믹스처럼 재치있게 보여주는 것이 매력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플래시의 기원을 맨 오브 스틸 시점 이전으로 잡은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조드의 테라포밍 때 다른 히어로들은 뭐 했는가는 DCU판 이터널스 논란입니다. 플래시는 테라포밍 이후 시점에서 초능력을 얻었다라고 설정해서 지나갔으면 플래시의 직무 유기를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영화는 오히려 이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플래시가 테라포밍 때에도 히어로로 활동을 하려고 했다는 설정을 굳이 도입을 해서 플래시의 주체성도 강조하고 이때 플래시가 실패했다고 설정을 해서 그동안 숨어 살았다는 설정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과거로 가서 모든 걸 구하려는 플래시의 동기, 자격지심을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장발베리 기원 장면 바로 뒤에 유머러스한 장면을 넣어서 매력을 배가시킵니다. 벽을 뚫지 못하는 보편적인 슬랩스틱으로 관객을 웃기는가 하면 캐릭터에 대한 논란을 전공법으로 공략하는 유머도 있습니다. 에즈라 플래시의 현대무용 같은 경주 방식이
플래시 정말 현대 무용극처럼 묘사되어서 아주 웃긴 장면이 탄생했죠. 또한 능력이 생겼다고 막 사용하고 슬픔이 없어서 시끄럽게 떠드는 장발 베리를 보고 메타인지가 되고, 또 자기가 친 사고의 스케일을 인지한 단발 베리의 갑작스러운 성숙함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새 히어로물의 주인공들이 한때 톰 스파처럼 시도 때도 없이 개드립만 날리는 것 같아서 좀 질리는 면이 있었는데, 적어도 여기선 1인 2역 캐스팅의 정량 수준으로 다른 하나는 진중하게 나와서 좋았습니다. 두 배트맨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이클 키튼 배트맨이 참 멋있었는데요, 80 착륙신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또한 그 노장의 키튼 뱃이 크립토니안을 쓰러뜨리고자 폭탄을 연이어서 머리만 터뜨리는 것도 정말 키튼 뱃스럽고 배트맨스러운 장면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Let's Get Nuts라는 대사는 키튼 뱃의 대표 밈인데, 이걸 플래시 리그 합류 대사로 쓴다는 그 패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키튼 뱃의 서사도 자연스럽긴 했습니다. 또 일부러 베리가 배트케이브에 들어가도 안 잡고 지켜보는 것도 키튼 뱃스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단발 베리가 능력을 얻는 것은 원작보다 더 감동적으로 나와서 번개는 같은 자리에서 3번 친다는 제 해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사과배 벤 애플렉 배트맨도 멋있었습니다. 초반부 바이러스 추격신은 호불호 없이 모두가 좋아할 액션 같았습니다. 배트맨이라면 마땅히 보여줘야 할 말도 안 되는 강함이란 것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배트맨이 갖고 있는 중후하고 의젓한, 그러면서도 외로운 면모는 베리와의 대화로 잘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실의 올가미로 가난이나 구제했다면 악당도 줄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장면도 배트맨 미소스의 정곡을 찌르는 뼈있는 농담이라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굳이 주인공 플래시를 2명으로 설정한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장발 베리가 일종의 블랙 플래시였다는 반전으로 굳이 원작에 아주 복잡하고 SF적인 설정을 가진 리버스 플래시나 블랙 플래시를 소개하면서 영화가 쓸데없이 거창해지고 맥이 빠지는 실수를 하지 않은 점이 영리했습니다. 또한 배트맨 코스튬으로 자연스럽게 플래시 코스튬 문제도 해결하고 원작의 악당 배트맨과 플래시가 섞인 레드 데스를 연상시키는 방향성도 좋았습니다. 특히 결말에서 장발 베리가 희생하면서 단발 베리에게 너가 내 영웅이야 라고 한 대사는 플래시 그리고 플래시 패밀리의 특징을 함축하는 강력한 한 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대 플래시 제이 게릭의 만화를 보던 베리 앨런은 초능력이 생기자 제이 게릭처럼 플래시로 활동합니다. 3대 플래시 월리 웨스트는 아예 2대 베리 앨런의 사이드킥 키드 플래시 출신으로 우상인 베리가 죽었을 때 그를 계승하고자 멋진 성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플래시의 숙적인 리버스 플래시는 사실 플래시가 되고 싶었던 미래에 있는 사이코패스 사생팬이었습니다. 너가 내 영웅이야 라는 대사는 장발 베리의 우여곡절의 정체성을 잘 요약할 뿐만 아니라 플래시 코믹스의 핵심적인 관계성, 우상에 대한 주제를 함축하기도 하는 명대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화 플래시는 플래시 원작들과 플래시 포인트를 잘 이해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막상 플래시가 플래시를 완벽하게 구현한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불만족 요인은 마지막 결말입니다. 플래시는 시간을 갖고 놀면 큰일 난다는 것을 깨닫고 차라리 엄마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기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왕도적인 결말이라서 저도 참 좋았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선반을 보더니 CCTV를 의식합니다. 그러더니 다음에 재판에서 아버지가 무죄임이 밝혀지고 배트맨이 달라집니다. 이건 베리가 또다시 시간을 갖고 장난쳤음을 의미합니다. 과거로 가서 자신의 어머니를 구하려다 슈퍼걸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버렸으니 이제는 과거로 가서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증거를 만들다가 새로운 배트맨의 세상을 만든 것이죠. 이것은 왕도적인 결말이 아니라 아직도 플래시가 배움의 순간에 멈춰있음을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시간여행에 대한 교훈이라든지 상처를 극복하고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히어로의 성장이 아니고 아직도 시간을 갖고 장난치는 플래시의 모습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만족한 요인들이 결말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지 클루니 배트맨이 반갑기는 하지만 멀티버스 카메오가 나올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죠. 이 영화는 DCEU가 DCU로 리부트되는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조지 클루니 배트맨이 DCU 배트맨이고 마지막에 본 세상이 DCU라는 뜻인가요? 게다가 결국 플래시가 또 과거로 가서 또 바꾸면 그때는 DCU가 DCNU로 또 리부트되는 건가요? 감동은 물론 리부트 영화로서의 기능까지 바사삭 파탄이 나는 요상한 결말입니다. 플래시가 시간여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엄마와 작별 인사만 하고 정말로 그냥 인사만 하고 현재로 돌아왔는데 이미 시간대의 손상이 많이 가서 DCEU가 스스로 DCU로 리부트되었다. 이런 식으로 연출해서 DCU라는 세계관을 강력하게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DCU로 리부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관은 고정되지 않았고 플래시는 언제든지 수틀리면 과거로 돌아갈 것을 의미하는 결말이라면 플래시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또 다른 불만족은 블랙 플래시입니다. 블랙 플래시 설정이 좀 애매합니다. 시간여행물을 보신 분이라면 장발 베리가 조커 같은 상처를 갖고 화편에 바뀌었을 때부터 아 제가 블랙 플래시구나 라고 의뢰 알아차리실 겁니다. 이렇게 쉽게 예측되는
반전일수록 갈등 해결도 쉽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확실하게 이번 시간대에 장발 베리가 변심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원숭이 인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미래의 블랙 플래시의 시간선에서는 단발 베리가 원숭이 인형을 갖고 따진 적이 없다는 의미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장발 베리가 블랙 플래시의 과거인 건 알겠는데 왜 이번 장발 베리만 블랙 플래시가 되지 않았는지를 확실하게 구분시켜주는 차이가 설명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분량 문제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조드의 매력을 전달하는 방식이 이게 과연 최선이었나 하는 의문은 듭니다. 사적으로는 다크나이트급이라는 등 최고의 슈퍼히어로 영화라는 등 그런 식의 마케팅은 좀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플래시는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는 만족스러운 영화였습니다. 대만족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플래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